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기무사가 사회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로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속히 2004년도 기무사가 작성한 모든 일체 문건을 가지고 대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건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오늘 정치위원장 우리 백성주 간사께서 발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국방위 간사 위원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임태훈 소장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해촉할 것을 즉각 해촉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임태훈 소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내란 음모 공범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지난 7월 9일 장관주재 간담회 동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장관에게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고 및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관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요청했다는 것을 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혼을 냅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소장의 건의사항이 장관에게 적기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자 차관 복급 인사복지실장이 국방부 실국장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임태훈 소장이 제안한 위원회 소집은 인사복지실장이 건의한 8월 초가 아닌 7월 15일에 전격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이고 합참의장, 육군, 해군, 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최고 군의부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임태훈 소장 말 한마디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병력 의무를 거부한 임태훈 소장이 군 수뇌부와 함께 군 인사 복무를 논의를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합니다. 정말 대단한 협력관계고 대단한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제1야당인 공당을 내란 음모 공범으로 규정하고 국방 의무를 거부하고 민간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복무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군과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위반되지 않는지 대한민국 국군의 복무정책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정책의 위반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각종 정책자문회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재구조, 위원 해촉 사유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갑자기 2018년 3월 15일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서 제외시킵니다. 삭제시킵니다. 국방부는 헌법 및 정당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방부가 정치활동을 준 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의거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국방부의 각종 자문위원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는 논리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외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임태훈 소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내란 음모 공범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기무사 문건 진상 규명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청,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국정조사 요청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가 문건을 둘러싼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숭고하고 정의로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일체 행위를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TF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TF 진상 규명 대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에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해드렸고, 위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원 전원과 한기호 전 국회의원, 신원식 전 합참차장을 외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원내대표께서 세법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재부 실국장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정책위 의장인 저에게 사후 설명으로 왔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국회 의석수가 110명이 넘는 제1야당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위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세금을 더 걷고, 대신해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국민 혈세를 직접 퍼붓는 재정지출로 최저임금 인상 부족분을 보전해 주더니, 올해는 세금을 지원금 형태로 돌려주는 조세 지출을 통해서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민과 고소득층을 구분하는 편가르기식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손쉽게 있는 사람에게 걷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식의 재분배에 경도된 조세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40% 이상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땅 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 저항이 적은 부자 증세에 치중하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2조 6천억 원 정도의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 성장률 하락, 수출 둔화, 내수 부진,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급감으로 향후 세소왕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늘린 복지는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있는 종합부동세 인상은 작년에 추진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 증세 정치적 프레임과 함께 징벌적 과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집값 양극화만 더욱 심해졌는데,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듯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과도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 세제 확대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금 보전 대신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껏 강조해온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가져온 데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을 웃돌면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지급 문제,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 분석,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EITC와 관련해 우리 당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와 중복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밝혀듭니다. 아울러 세법 개정에 따른 12조 6천억 원의 감소분에 대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의 현금 불이식 정책으로는 절대 소득 분배 악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국지 포퓰리즘, 세금 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 같은 정책 수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를 생색내기 세제 지원으로 모면하려는 땜질 처방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결집해 나가겠으며 특히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규제 프리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이어 발언. 더루킹 특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곧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와 더루킹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댓글뿐만 아니라 공약과 연설문을 함께 검토한 사실상 한 팀이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더루킹에게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냐고 하니까 더루킹은 내일 들고 가겠다고 했고, 나흘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적폐청산, 진정한 시장 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더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연락해서 대성공단 2천만 평 개발 정책을 제안하자 닷새 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김경수 의원의 페미니즘 발언이 논란됐을 때도 더루킹은 많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과문 초안을 작성했고, 김 지사는 이를 즉각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루킹이 어떻게 대선 캠프와 연결됐는지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고, 오늘은 김 지사가 먼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실에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데 이어서 둘째로 청와대에서 경공모 변호사에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할 때입니다. 기왕에 보도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된 백원훈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경위가 조사가 돼야 됩니다. 특검의 1차 수사 시한 오는 25일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해야 될 사항은 이것 말고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증거 은폐한 내용도 조사해야 되고,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특검의 수사 시한을 연장해서 이 수사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희 의원.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1일자로 민주당에서는 서비스 발전법의 대상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기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적폐 TF에서 서비스 발전법의 의료 영리화 요소,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제외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도 개선위원회 소위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서비스 발전법에서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보건의료 부분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 동력의 디딤돌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 서비스 산업 비중은 5.1%고 미국은 11.8%, 독일이 8.1%, 프랑스가 8.0%,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규제 혁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을 외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코앞에 규제 혁신 대상을 놓아두고 의료 민영화로 스스로의 눈을 가려 못 보는 꼴입니다. 헬리콥터식 재정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에 기초한 이전 소득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라는 진영 논리와 정권 창출 지자체 단체 뒤에 숨어서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배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3자위관제 건설신 이종기. 탈원전 전력과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전이 영국 유젠 인수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는 명확한 답변 없이 지속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지위 상실의 주된 이유가 영국 가디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면 사실상 영국 원전 수주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 산업에 있어서 탈원전으로 인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리한 탈원전이 앞으로 어떤 폐해를 가져올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만큼 세계적으로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원전은 더 키워야 할 산업이지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황금알을 낳는 원전 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요즘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탈원전과 관계없이 전력 공급 능력이 충분하므로 향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예비율도 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체에 그렇게 빈번하게 요청하던 전력 수요 감축 요청도 올여름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부족을 대비해서
징벌적으로 전기요금을 가중 부담시키는 누진제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은 자연재해 수준이므로 국가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본연의 책무에 대해서 2004년은 쿠데타를 예방한 계획이다. 2016년은 쿠데타를 시도한 계획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실체적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봅시다. 그렇게 해서 당시 기무사령관 조윤천 사령관을 속히 귀국시켜서 국민들 앞에 한번 쉬어봅시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은 엄격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몰지각한 국정운영의 작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국정조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의해 주십시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나가면서